지난 1대 가오갤 원작 스토리 정리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원작 코믹스에서 2008년 새롭게 뭉치게 된 제2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2014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통해 실사 영화화되면서 상당히 수정되거나 아예 삭제되어버린 원작에서 다뤄졌던 주요 캐릭터들의 난감한 과거사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MCU 영화에 대한 순한 맛의 스포일러가 첨가되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며 1976년 마블 프리뷰 4화에서 무례하고 내향적인 싸가지라는 컨셉으로 작가 스티브 앵글하트에 의해 창조된 캐릭터 스타로드. 본명 피터 제임스 퀼의 과거는 매번 나왔던 작품들마다 조금씩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마블 공식적으로 피터 퀼의 과거 에피소드를 집대성하여 정리한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볼륨 3를 확인해본다면 스파르탁스라는 어느 은하계 제국의 왕자 제이슨이 지구에 불시착하게 되었다가 메러디스 퀼이라는 여성에게 구조된 이후 둘은 순식간에 사랑에 빠져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주선 수리를 완료한 제이슨은 본래 목적이었던 은하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그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우주로 떠나게 되었고, 이후 그녀가 출산한 아이가 바로 피터 퀼이었던 것이었죠. 10년 후 그렇게 피터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중 스파르탁스의 혈통을 끊어내기 위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외계 바둔 종족 병사들의 습격을 받게 되고, 메레디스는 손 쓸 새도 없이 그들의 공격에 직사해버렸고, 피터는 즉각적으로 반격하여 아버지가 남기고 갔던 엘리먼트건을 챙겨 파괴되어버리는 집을 겨우 탈출하게 되는데요. 이후 그는 고아원과 위탁 과정을 거쳐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리사 창이 빼고 나사의 우주비행선 발사시설 정비사 일을 맡게 되는데, 애초 어렸을 적부터 우주비행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탓에 몰래 시뮬레이터 비행훈련을 하다 나사 최고의 엘리트 우주비행사와의 트러블로 해고를 당해버리면서 그는 다시 없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크리 제국의 우주선을 훔쳐 지구 밖으로 탈출해버리고 말죠. 아무 대책 없이 출발해서 그런지 얼마 가지 않아 우주선은 오작동으로 인해 시스템이 전부 멈춰버리게 되었고, 그렇게 꼼짝없이 우주미아가 될 위기 속에서 사흘 동안 표류하던 중 다행스럽게도 윤두가 이끄는 우주해적단 라바저스가 나타나 그를 포획하게 되는데, 우주선 안으로 잡혀 들어간 피터는 그들과 한바탕 소동을 만들어내다가도 서로 고아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라바저스의 청소부로 고용되어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후 피터는 스타로드라는 이름으로 은하계 제국들의 끝없는 전쟁 속에서 마음 맞는 동료들과 함께 초국가적인 자경단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결성하여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가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2008년 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중요치도 않고 볼품도 없었던 피터 퀼은 제2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리더가 되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실사 영화에서는 살아있는 행성 그 자체이기도 한 에고와 인간 어머니 사이의 혼혈이라는 설정으로 재편성되었죠. (2013년) 개봉한 가오갤 세 번째 작품 서사의 중심이 된 캐릭터 로켓 라쿤은 다른 마블 코믹스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선백회에 속하긴 하지만 최초 1976년 7월 마블 프리뷰 7화에서 단발성 쩌리로 데뷔했던 캐릭터 중 하나에 불과했었죠. 로켓 라쿤 캐릭터의 모티브는 작가 빌 맨틀로가 영국 출신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1968년 곡 로키 라쿤에서 영감을 받아 창조한 캐릭터로, 원작에서 다뤄지는 로켓 라쿤의 초기 행적 또한 해당 비틀즈 곡 가사 내용처럼 로키 라쿤이라는 사내의 사랑과 복수가 얽힌 서부극 컨셉을 그대로 패러디했던 것이기도 했죠.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머나먼 우주, 정신병자들이 로봇들에게 간호받으며 격리되어 있었던 하프월드라는 행성에서 어느 날 유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방사선이 뿜어져 나왔고, 그 덕분에 감각을 갖게 된 로봇들은 본인들의 고된 노동을 분담하기 위해 행성에 있던 반려동물들의 유전자를 개조하여 고도화된 지능과 힘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병동 경비대장으로 일하는 로켓 라쿤이 등장하게 되고, MCU 가오갤 3에서도 등장한
수달의 모습을 한 여자친구 라일라와 물개의 모습을 한 엔지니어 월러스 등과 함께 하프월드 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되죠. 그러던 중 타 행성에서 침투해온 외계 세력과 여러 전투에 휘말리게 되는데, 누명에 쓰여 크리 제국으로부터 체포되어 감금되었다가 피터 퀼의 도움을 받고 풀려나온 이후부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로 활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로켓의 둘도 없는 절친 스탠리와 제커비에 의해 창조되어 1960년 만화 테일즈2 아스트로니쉬 13화에서 처음 등장했던 그루트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오직 I'm Groot. 라는 대사만 내뱉는 것이 특징이지만 거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듣게 되면 다르게 들린다는 풍문이. 사실 원작 코믹스 초창기엔 아주 유창한 영어 실력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팩트이기도 한데요. 플로라 콜로서스라는 종족의 그루트는 인간을 납치하여 실험하려는 공포만화 컨셉의 거대한 외계 기수라는 설정을 갖춘 채 1976년 인크레더블 헐크 시리즈에선 헐크에게 얻어 터지는 역할로 깔짝 등장하고 1997년 센세이셔널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선 피터 파커가 꿨던 악몽에서 깔짝 등장하는 뭐 존재감이라곤 그닥 없는 단역에 가까운 캐릭터에 불과했었는데요. 2006년에 와서야 쉴드의 수장 닉 퓨리가 결성한 하울링 코만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처음으로 히어로스러운 경험을 쌓게 되는데, 그 이후 크리 제국에게 체포되어 알라돈 프라임 행성에 감금되면서 로켓 라쿤과 처음 만나게 되고 피터 킬러부터 함께 구조되어 기계 종족 펠랑크스에 대항할 자금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합류하여 큰 활약을 선보이게 되었던 것이었죠. 1975년 6월 마블 코믹스의 옴니버스 스트레인지 텔스 180화에서 처음 등장한 타노스를 창조한 작가 짐 스탈린에 의해 창조된 일명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으로 불리는 가모라는 제누베리스라는 종족의 마지막 생존자로 은하계 전역에서 학살을 일삼는 우주진리교라는 광신도들로부터 종족 전체가 멸종당하기 직전 전 우주를 호령하던 타노스에게 구출되어 양녀로 키워지게 됐는데요. 본인의 종족을 학살한 우주진리교라는 세력은 신에 가까웠던 인조인간 아담워럭의 또 다른 사악한 인격체 메이거스를 섬기며 믿음 아니면 죽음이라는 포교 방식을 벌였던 극단적인 광신도들이 뭉친 종교 집단으로 타노스는 걸리적거리던 메이거스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모라를 어릴 때부터 암살자로 훈련시키고 가모라 또한 자기 가족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그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가모라가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던 시기, 그녀는 본인의 실력을 너무 과신했던 나머지 어느 날 타노스의 명령을 어기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도했다가 한 자객 무리들로부터 집단 부타와 강간까지 당하게 되는데, 반쯤 죽어있던 그녀를 발견한 타노스는 그녀에게 해를 가한 불안당 무리들을 가볍게 쓸어버리고 그녀를 인공적으로 강화해 초인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게 되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타노스의 명령으로 메이거스를 상대하게 되지만, 사실 우주의 진정한 미친놈은 모든 생명체를 말살시키려는 본인의 양아버지 타노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겁에 질린 그녀는 타노스를 단검으로 살해하려다 오히려 본인이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 숨이 완전히 먹기 전 타노스를 적대시하던 아담워럭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울잼 능력으로 그녀의 의식을 되찾아주면서 이후부터 가모라는 타노스에 완전히 등 돌린 후 아담워럭과 같은 사이드에서 그를 상대하게 되죠. 그렇게 타노스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활약을 펼치던 그녀는 아담워럭과 연인 관계를 지내다가 헤어진 후 노바와도 잠시 연인 관계를 지내기도 했는데, 기계 유기체 종족 울트론 일당들이 퍼뜨린 펠랑크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또다시 울트론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가 노바의 도움으로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합류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인물들에게 종속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던 원작에서의 그녀의 서사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거의 다 삭제된 채 애초 그녀의 종족을 학살했다는 설정 자체를 양아버지 타노스가 저지른 것으로 재구성하여 딸에 대한 진짜 사랑인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본인만의 병기로 키워내기 위한 일종의 가스라이팅인 것인지
두 가지 감정을 가모라에게 직접적으로 들이밀며 애증의 감정을 가진 입체적인 인물로 재탄생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1972년 8월 아이언맨 55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원작에서의 마블 최초 우주 히어로 캐릭터 드렉스터 디스트로이어는 실사 영화와는 달리 애초 지구에 살고 있던 평범한 남자 인간이었는데요. 원래 미국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이자 색소폰 연주자이기도 했던 아서 더글라스라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과 함께 LA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지구를 감시하기 위해 상공위를 지나가던 타이탄 행성의 타노스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자동차를 파괴해버리고 마는데, 전 우주를 호령하던 타노스의 막장 행보에 그를 몰래 감시하고 있던 타노스의 친부 앤토는 더 이상 타노스를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하며 파괴된 자동차 안에서 살아있었던 아서의 딸 헤더를 타이탄 행성으로 데려와 문드래곤이라는 존재로 따로 키우게 되고, 역시 완전히 생명을 잃지 않았던 아서 더글라스는 앤토의 아버지 크로노스의 도움으로 타노스에 대항할 존재인 드렉스터 디스트로이어로 재창조하게 되었죠. 본인의 인생은 물론 가족을 몰살시킨 타노스에 대한 적개심과 오로지 분노에만 휩싸인 우주적 존재로 거듭나게 되긴 하지만, 본인의 딸인 문드래곤에게 살해당한 뒤 다시 부활한 과정에서 지능이 상당히 결핍된 전능한 캐릭터가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타노스의 버금가는 깽판을 치던 펠랑크스 종족의 울트론을 퇴치하는 데 협력한 이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합류하여 전면적인 활약을 펼치게 되죠. 이렇게 원작에서는 마치 신과 같은 엄청난 괴력의 인물로 그려졌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실사 영화에서의 드렉스는 아내와 딸을 잃고 약자에 대한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원작 설정만을 남긴 채 그냥 단순 무식한 외계 종족으로 상당히 하향화된 능력의 개그캐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MCU에서는 가모라와 함께 또 다른 타노스의 딸로 등장하지만, 원작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타노스의 손녀라고 주장하는 인물로 1985년 어벤져스 257화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원작 초기 설정에서의 그녀는 노바 군단의 로만데이로부터 살해당한 로코모이드 종족의 장군 조르의 딸로 이후 노예로 팔려가 폭력과 성폭행을 당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게 되고, 당연하게도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무자비한 범죄자들을 모아 본인만의 우주의 적단을 결성하여 온갖 약탈과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죠. 타노스가 죽은 뒤 태양의 궤도를 도는 그의 인공위성 생츄어리2를 탈취하여 스크럴 제국을 정복하려는 중 지구의 어벤져스와 충돌하며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고, 어찌저찌 다시 부활하게 된 타노스가 본인의 자리를 전부 약탈한 네뷸라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인피니티 건틀렛을 차지하여 우주의 생명체 절반을 없애버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직 완전히 목숨이 끊기지 않았던 네뷸라는 타노스가 방심한 사이 그의 건틀렛을 빼앗아 그가 저질렀던 행위 모든 것을 전부 무효로 돌려버리며 잠시 전지전능한 존재에 오르게 되는데요. 다만 몇 페이지 지나지 않아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해 금방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만다는. 이후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을 받아 현재의 머머리 사이보그 컨셉으로 재탄생하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와는 달리 스타로드가 있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소속이 아닌 타노스의 동생 스타폭스가 이끄는 다크 가디언즈라는 팀에 합류하여 빌런 혹은 안티히어로서의 활약을 시작하게 되죠. 1967년 판타스틱 4 66화에서 스탠리와 제커비에 의해 창조된 그의 초기 설정은 인류 진화의 정점인 가장 완벽한 인간 창조를 목표로 한 인클레이브 과학자들에 의해 고치 속에서 탄생한 인조인간으로, 인성은 팥 하나 있는 사실상 실패작으로 탄생하게 되면서 지 맴대로 온갖 난리를 치다가 토르에게 젖터지고 다시 고치 속으로 들어가 숙면에 취하게 되는 이름도 없는 단순한 일회용 캐릭터에 불과했는데요. 이후 1972년 로이 토마스 작가에 의해 마블 프리미어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 그는 하이 에볼루셔너리에 의해 아담 워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자아와
인피니티잼 중 하나인 소울잼을 갖춘 채 부활하게 되면서 마블 유니버스 내에서 신에 가까운 능력을 가진 초강력한 캐릭터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렇게 우주를 여행하던 중 본인의 또 다른 사악한 인격체인 메이거스를 구세주로 섬기며 결과적으로 우주 전체에 재앙이 되는 우주진리교라는 세력을 마주하게 되고, 이 때문에 잠시 타노스와 동맹을 맺어 그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게 되지만 이후 인피니티 건틀렛을 차지한 타노스를 오랫동안 대적함으로써 그를 유일하게 이해하면서도 적대시하는 우주 현자와 같은 존재로 활약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멤버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최강 빌런 울트론의 등장과 함께 스타로드의 설득으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합류하여 우주의 분열을 막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1973년 3월) 스티브 앵가라트 작가에 의해 어벤져스 112화에서 첫 등장한 멘티스는 초기 가오갤을 다룬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70년대 초 당시 공산주의 세력을 악마하며 대립했던 미국의 시대적 상황이 참고되어 탄생한 캐릭터인데요. 서방 세력을 혐오하는 베트남 4.20 출신 지하 조직의 리더 무슈크럴, 그의 여동생이었던 평범한 베트남 여성 루아가 독일인 용병 구스타프 브란트와 사랑에 빠져 딸을 얻게 되는데, 이를 인정하지 못하던 크럴은 본인의 여동생 루아를 불태워 죽여버렸고, 독일 용병 브란트는 그제 공격에 눈이 멀게 되었음에도 딸을 데리고 겨우 탈출하여 정글 숲을 지나던 중 발견한 한 사원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죠. 그들이 머물렀던 사원은 사실 평화적인 사상을 전파하는 크리 제국의 한 분파, 외계인 파마의 사원으로, 멘티스는 어릴 적부터 그들에게 무술을 비롯한 텔레파시 능력을 배우게 되고, 어른이 된 후에는 베트남 호치민시 어느 술집 종원 및 매춘부로 일을 하다가 어벤져스를 비롯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며 우주적 존재들과 맞붙는 경지에 다다르게 되죠. 상당히 전근대적인 구닥다리한 원작 설정은 과거 헐리우드 영화에서 유행하던 전형적인 파무파탈의 섹스 어필을 강조하는 동양 여성 캐릭터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그녀의 올드한 원작 설정은 거의 다 삭제되면서 원작에서의 멘티스와는 거의 접점이 없는 캐릭터로 그려지게 되었죠. 이렇게 초기 원작 설정만으로는 그닥 접점이 없고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캐릭터들을 조합하여 탄생시킨 2008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2014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통해 실사 영화가 되면서 어벤져스를 상징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새로운 축을 담당하는 영화로 남아있는데요. 제임스 건이 감독한 가오갤 트릴로지는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렸지만 원작 코믹스를 통해 보여주었던 가오갤 각각의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서사 구조는 MCU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잘 녹여내어 언젠간 다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해봐도 괜찮겠죠?